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스타 라이브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줌을 통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죽 교수님의 모방과 창조 리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5년마다 장기 성장률이 1%씩 줄어들고 있다. 라는 말로 한국 사회에 깊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교수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인 방송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 링크가 공개되며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고심하는 편입니다. 2020년에 시도했던 공유문서를 통한 학생 소통 수업부터 2021년 11월 학생들과 처음으로 진행했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마음을 인터뷰하는 시간까지 그것은 소통하며 발전하는 수업에 대한 노력이었습니다. 위의 노력들은 개인적으로 창의적 도전이기도 했지만 학원에서 점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취업하는 과정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교수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수법을 연구해가는 중에 김세죽 교수님의 모방과 창조는 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제가 가는 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교수법의 발전에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 0%의 제로 성장률을 만날 수도 있는 우리나라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창조적 인재가 되어 나라를 성장시키고 1960년대의 고속선장 분석을 통해 우리와 미래 세대가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부,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신가요? 2부, 잃어버린 경제성장의 법칙을 찾아서 3부, 신세계를 향하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작가 소개와 더불어 작가가 왜 한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게 해줍니다.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부유한 국가에서 태어났는지가 개인의 부를 결정하게 되는 현실을 목격한 작가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부에 있어서 중요하며 부자 나라는 국민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IMF에서 일하며 일본의 경기 침체와 그 해결에 대한 논문을 일본의 부탁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으며 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경기 성장률은 결국 일본과 같이 제로 성장이 되어 이후 제로 성장 시대를 통해 추락하는 국민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작가는 성장이 멈춘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빈곤과 어려움이 국가에 가득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도자들이 알아서 바꾸어 주거나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기대지 말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부. 2부의 글 도입에서는 경제계의 마이클 조던은 한국이었다라는 문장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또 경제학사 전체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고도 성장이었고 이는 한국이 모방형 인재 육성에 투자하였으며 그것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경제적 모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현재는 경제 수준이 아주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모방형 인재 육성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현재의 경제 모델에서 필요한 것은 창조형 인재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투자가 없다면 성장은 멈추고 지속적인 장기 경제 하락은 꾸준히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작가는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라는 창조형 인재는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를 통해 약 12만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조해내었고 자크버그는 현재 메타라고 불리어지는 회사를 통해 약 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가 시카고 대학에서 집중해 연구했던 경제 성장에 대한 열쇠는 인적 자본의 성장이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 특허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로열티를 지불하며 성장하는 과거의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 토론식 교육과 프로젝트형 학교 수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 경제 내 물건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을 줄인다. 이에 따라 나라 전체의 생산인 GDP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만드는 물건이 줄어드니 물건 만들 사람이 덜 필요해져 임금이 낮아지지 않는 한은 실업이 증가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시대적 요구와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그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확장, 그리고 일자리와 GDP를 향상시켜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한다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모방과 창조로 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1, 2부에서 설명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낡은 자본주의와 오래된 교육제도, 또 시대에 뒤처진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통한 부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작가는 크게 주장합니다. 온 국민이 스스로 가지거나 창조한 아이디어를 국가에서 등록 관리해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그를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대학들은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 한국의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항상 제기되는 논란처럼 창의력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기에 지금의 수능 시험에 비해 오히려 평가하는데 문제 요소가 많고 그를 통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지만 작가는 위의 문제들은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의 후설의 이론의 상호 주관성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창의력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허울과 구색뿐인 지금의 창의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 분배에 아주 작은 퍼센트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평가위원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조금 더 이 문단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력이라는 평가는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주관적인 평가서는 사실은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주관적인 평가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다루는 시험이 훨씬 더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항상 우리에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여기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시험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창의적 식별 평가 도구를 학습하고 훈련받은 평가관들이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험지를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논문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작가는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암기형 학습을 오히려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절반으로 줄여버려도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AI의 보조로 암기형 지식의 부재는
현장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암기에 몰두하는 시간에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 한국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이것만이 꾸준히 하락해온 우리의 장기 성장률을 다시 장기 상승 성장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통신 시대, 그리고 우주와 유전자 공학으로 발전하는 시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남을 모방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과 그것에 최적화된 인재 육성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장기 경제 성장률이 1%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 곡선을 작가는 95년 그리고 2021년이 있으면 95년부터 장기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락돼 왔음을 그래프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와 우리가 발전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창의력 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등의 범국민적인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 전환을 통해 창조적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책에서 작가가 이러한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화 시대에는 인간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득의 분배는 불공정했으며 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대규모 사망이 역사에 거듭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진입하며 인간의 경제는 커지게 되었고 더 많은 풍요를 누렸지만 그에도 여전히 부의 분배는 양극화되었고 국가 간의 경제 규모 차이도 더욱더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성장하는 국가의 형태도 달라지고 그에는 항상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중요 함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물적 자본은 작가의 글에서 표현되어 있듯 국가와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인적 자본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기에 국가 입장에서 움직이거나 가지고 오기가 힘들고 확보하기도 힘들어 오로지 그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을 상향시킬 수 있음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위치에서 다가오는 시대에 창의력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창의력이 인정받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읽어 우리 모두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되어 한국이 다시 고속 성장을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2주 뒤에 저희가 다룰 책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다루어 온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리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방과 창조를 통해 문명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약 2개월 동안 가져보았습니다. 책이 전부 다 두껍기도 했고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동안 몹시나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문명은 반복이면서 또 매일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똑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과거는 데이터화될 수는 있지만 반복과는 다른 참고의 영역임을 독서하는 금요일에서 다루었던 북리뷰 문명 3부작을 통해 저 역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철학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도덕이 함께하는 창의적 문명의 창조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문명에 관련된 책 3권의 리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위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강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미래 인재가 되어 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약 2개월 동안 어려운 책을 함께 읽어주고 리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주 뒤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한계성이 있는 주인공이지만 누구보다 사람다운 조르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책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모두가 책을 편안하게 읽고 즐기는 그날까지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한샘 씨, 승호 씨, 수환 씨, 그리고 김 씨,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주 뒤에는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북리뷰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